60간지를 살피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. 이 유튜브 61강에서 63강까지 이 간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, 지금부터 제작하는 이 60간지 강의 파일은 기본적으로 이 지장간을 포함한 7개의 도표, 정임계, 시공도, 사계도, 십궁도 1과 2, 자연순환도, 명통도와 이 시공간 변화 과정을 기본으로 할 것이며, 추가적으로 이 인간의 실제 삶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삼합운동의 의미를 불어넣어 살피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지구에서 이 물질과 육체의 순환 과정과 이 시공간 흐름을 표현한 명리 이론은 삼합운동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지구에서 이 태양빛, 공기, 그리고 물질 에너지를 활용하여 이 생명을 유지합니다. 따라서 이 물질과 육체, 공간, 환경의 변화 과정을 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삼합운동으로 이 간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이 간지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예로 이 12운성은 천간이 이 12개의 지지를 지날 때 변화하는 에너지 파동의 그 명칭을 부여한 것이기에 이 물질의 생장세멸 과정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. 하지만 이 삼합운동은 실체를 가진 공간, 육체, 물질 환경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존재한다고 믿기에 가장 뚜렷한 방법입니다. 지금부터 이 삼합운동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삼합운동에는 모두 4종류가 있죠. 신자진, 해묘미, 인호술, 사유축, 삼합운동이 있습니다. 이 삼합운동은 반드시 이 생왕묘의 시공간 변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, 이 생에서 출발하여 삼각형을 좀 그려볼까요? 이 생에서 출발하여 또 왕지에 이른 후 그 기운이 꺾이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이 묘지에 이르고 다시 새로운 양기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순환합니다. 따라서 이 삼합운동의 기본 구조는 생왕묘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. 이 생지죠. 생지에는 인사신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왕지에는 자묘오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묘지에는 진술충미가 있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생지는 새로운 에너지가 동해서 삼합운동을 출발하는 공간이며, 이 왕지는 그 에너지가 극에 이른 공간이고, 이 묘지는 더 이상 그 에너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공간입니다. 하지만 이 생왕묘의 개념은 명리에서 극히 중요하고 생과 괴로 다양한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 의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인사신해의 생지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인사신해의 생지의 특징의 첫 번째는 이 묘고로부터 이 모종의 기운을 이어받아 새로운 기운을 내놓습니다. 이 앞달의 진미술축에 저장된 이 모종의 에너지를 이어받은 후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극히 중요한 역할을 이 인사신해가 하는 겁니다. 이 진미술축 토의 기운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어받아서 또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사신해를 보려니까 이 축토에는 무슨 기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이 축토의 지장간에는 이 개신기가 있습니다. 왜 개신기가 있을까요?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축토의 개수는 자월로부터 이어받은 발산작용을 통하여 이 봄을 향하기 시작합니다. 또 이 신금은 무엇이 마감되었다는 것을 뜻할까요? 그렇죠. 사유축 삼합운동이 마감되었음을 표기한 것이고, 이 기토는 또 이 개수와 이 신금을 저장하여 인월의 역이 이 무토로 그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. 이 기토에서 무토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간이 흐르고
또 이 개수와 신금의 에너지가 변화합니다. 개수의 발산작용은 점점 더 강해지고 이 신금은 봄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이 금기의 속성이 유지되면 안 되죠. 그러니 이 금기의 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목기로 바뀌어야만 하기에 인월의 중기에는 개수의 발산작용으로 만들어진 이 병화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 정기에는 신금의 무령이 갑으로 바뀌어 그 기운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. 이 병화와 갑목이 이 인월의 지장간에 왜 있는지는 지장간의 원리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자월부터 이어져 온 이 개수의 발산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분산 에너지, 이 병화로 미약하게 드러냅니다. 또 이 갑목은 어디서 장생할까요? 자, 해수에서 장생하면서 해자 축을 지나는 동안 수생, 목의 기세가 증가하고 인월에 그래서 그 에너지의 특징이 뚜렷해진 겁니다. 이러한 작용력으로 인월에 새로운 에너지 병화가 생겨나서 인옷을 삼합 운동을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사를 보려면 진토를 먼저 진토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진토에는 을계무가 있습니다. 이 묘월부터 이어져 온 이 을목의 좌우 확산 에너지는 더욱 강해지고 목생화로 이 여름을 향하여 갑니다. 또 이 개수는 무엇이 마감되었음을 뜻할까요? 그렇죠. 신자진 삼합운동이 마감되었음을 표기한 것이고 이 4월에 또 이제 분산 에너지로 변화할 준비를 합니다. 따라서 이 정기에 있는 무토는 이 을목과 개수 에너지를 4월에 여기 무토에 넘겨주는 과정에 시간이 흐르고 에너지의 변화가 발생합니다. 어떤 에너지가 변화할까요? 이 4월의 중기에 이 경금의 에너지가 새롭게 동하고 이 정기해는 이 병화의 분산 에너지가 뚜렷해집니다. 이 경금의 에너지가 새롭게 생겨난 이유는 이 을목의 좌우 확산 작용으로 이 수기가 증발하면서 화기의 분산 작용이 강해지기에 이 을목의 좌우 확산 에너지가 경금으로 변화한 겁니다. 따라서 4월의 지장간 경금은 꽃으로 활짝 펼쳐진 에너지 상태라고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. 이 병화는 인월의 기운이 생겨나서 이 묘진을 지나는 동안, 이 묘진사를 지나는 동안 목생화로 기세가 증가하여 기운이 뚜렷해진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미토의 지장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토에는 정을기가 있습니다. 정화는 5월에 이 병화의 분산 에너지가 이 정화의 수렴 작용으로 바뀐 후 점점 강해지면서 열매를 단단하게 만들고 또 이 목기에 좌우 확산으로 펼치는 활동을 억제시킵니다. 자, 이 을목은 해묘미 삼합 운동을 마감했음을 표기한 것이고 이 정기 기토는 이 정화와 을목 에너지를 잘 마무리하고 신월의 여기 무토에 전달해 줍니다. 이 과정에서 또 시간이 흐르고 에너지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한번 볼까요? 자, 신월의 중기에 임수라는 새로운 응축 에너지가 생겨나고 이 정기에는 이 경금의 에너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. 이 신월이 여름임에도 이 임수의 응축 에너지가 생겨난 이유는 이 5월부터 생겨난 정화의 수렴 에너지가 오미를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기에 이
이 신월의 임수가 신자진 삼합운동을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경금은 또 4월의 에너지가 동했다가 이 4, 5미를 지나면서 기세가 강해져 신월의 그 에너지를 뚜렷하게 드러낸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술토를 볼까요? 마지막으로 술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술토의 지장간에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을까요? 자, 신정무가 있습니다. 자, 6월에 최대로 수렴된 이 신금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고 이 정화는 또 이 신금이 열매로 완성되어 쓰임을 잃고 이노술 삼합운동을 마감하였음을 표기한 것입니다. 이 정기무토는 그럼 신금과 이 정하여 이 해월에 있는 여기 무토로 전달하는 과정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에너지의 변화가 발생합니다. 해월의 중기에 간목의 에너지가 생겨났네요. 이 해월의 중기에 신금이 무령을 바꾸어서 간목 에너지가 동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기에 있는 이 임수의 에너지는 또 기운이 뚜렷해집니다. 해월의 중기에 이 간목이 새롭게 생겨난 이유는 이 6월에 신금이 완성되고 이 정화가 점점 작용력을 상실하고 웅축에너지 임수가 강해지는 과정에 이 신금이 간목으로 무령을 바꾸기 때문입니다. 이 과정을 통해 이 해월 중기에 이 간목이 생지로 동하여 해묘미 삼합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. 또 이 임수는 이 신월의 생지로 동하였죠. 신월의 생지로 동하면서 유술, 월을 지나 금생수로 그 에너지가 증가하여 해월에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. 이 인사신해는 삼합의 출발점입니다. 인사신해는 이 물질의 생장세멸 시작점이자 또 삼합운동의 출발점입니다. 이 인사신해의 지장간을 살펴보았는데 이 시공간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진미술축에 저장된 기운을 이어받아 인사신해 지장간 중기에서 새로운 기운으로 이 삼합운동을 출발하기 때문입니다. 인월은 이 병화가 생지로 동하여 인호술 삼합운동을 시작하고 또 이 4월은 또 이 경금이 생지로 동하여 사유축 삼합운동을 시작하고 또 이 신월은 임수가 동하여 신자진 삼합운동을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 해월에는 이 간목이 동하여 해묘미 삼합운동을 시작합니다. 이런 삼합운동 과정을 통하여 물질이 생겨나고 생명체들은 이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이 인사신해는 방합의 출발점으로 이 강한 기운으로 삼합운동을 돕습니다. 이 인사신해의 작용 중에 하나는 삼합운동을 가속화시키는 방합의 출발점입니다. 인사신해 지장간에는 이 강한 에너지가 새롭게 동한 에너지를 돕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이 간목은 이 목생화로 병화의 에너지 증폭을 돕습니다. 마치 인사형 작용과 같은 겁니다. 또 이 사중의 이 병화는 화생금 작용으로 이 경금의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. 또 이 신월에 있는 이 경금은 금생수로 이 임수의 에너지를 또 증폭시킵니다. 또 그럼 이 해중의 이 임수는 수생목으로 간목의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. 이렇게 삼합운동을 출발시킨과 동시에 새로 생겨난 생지를 도우는 사계가 면면이
면면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자연의 의지입니다. 자, 이제 인사신해를 봤으니까 이제 자묘오유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묘오유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, 기운의 전환점입니다. 자묘오유의 가장 큰 의미는 이 양기가 이 음기로 전환하는 시공간으로 그 기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. 양기가 음기로 전환하는 시공간으로 이 5월에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이 에너지로만 존재하여 그 실체를 모르다가 확인 가능한 물질로 변화합니다. 양기가 음기로 변화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인사신해의 양기가 동하여서 시간이 흐르다가 이 자묘오유에서 물질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. 이 사유축의 경우에는 이 사오미, 신유술, 해자축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화에서 이 사신형으로 에너지가 증폭 과정을 거쳐서 사오미, 신을 지나는 동안 이 양기가 강해지다가 이 6월에 경금 양기가 극에 이르고 신금 물질이 무령을 드러냅니다. 마치 이 사화월에 이 활짝 핀 꽃이 가을의 열매로 완성되어 땅에 떨어지는 이치와 같습니다. 그럼 이 두 번째, 기운이 불안정합니다. 이 자묘오유의 또 다른 특징은 기운이 불안정한 시공간입니다. 이 물질의 변화 과정은 이 반드시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삼각형 출발점이 인사신해, 이 꼭지점이 또 자묘오유이며 또 삼각형의 이 마지막 부분이 진술충이었습니다. 따라서 이 꼭지점은 가장 위에 이르렀기에 반드시 하강할 수밖에 없고 이 날카로운 꼭지점에서 에너지가 실질적인 물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. 따라서 이 꼭지점 모양대로 시공간이 극도로 불안정하기에 언제든 급속한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불안정하고 번거로우며 혼동, 변화가 불가피한 시공간입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볼까요? 또 이 자묘오유는 세 번째 따라서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. 이 기운의 불안정으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노술 사밥의 경우 이 오화에 이르면 이 확장에서 수렴으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뀝니다. 따라서 이 물질,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 오화에 이 오화 중에 병화와 정화가 있죠. 그러면 이 병화는 확장의 기운인데 이 정화로 바뀌면서 갑자기 축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사업의 경우라면 이 사화에서 사업 규모를 계속 확장하다가 이 오화에서 급격히 축소되고 미토에서 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사유축을 한번 볼까요? 이 사유축 삼합의 경우에서는 이 유의 공간에서 이 경금이 신금으로 전환하는데 이 경금과 신금의 부피의 크기는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. 이 과일을 비유한다면 이 과일 전체는 경금이고 이 과일 속에 있는 씨앗이 이 신금입니다. 이 경금은 단체이며 이 신금은 독립한 개인을 뜻하니 이 신금에서 매우 작은 규모로 바뀌기에 이런 변화를 맞추지 못하면 이 술토에서 힘들어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신자진의 경우를 볼까요? 신자진의 경우는 이 자수의 공간에서 이 임수가 개수로 전환하는데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. 이 임수는 이 모든 것을 응축시켜 버리지만 이 개수는
빅뱅처럼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임수를 발산 에너지로 전환시키려면 굉장히 강력한 폭발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폭발 작용도 인간에게 또한 강한 충동을 느끼게 하는데 이 충동 자살이나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범죄 행위, 또 갑자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추락 물상도 포함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묘미를 좀 볼까요? 해묘미의 경우는 이 묘에서 갑이 을로 전환되는데 갑을의 속성도 전혀 다릅니다. 이 갑목은 직선으로 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데 이 을목은 좌우 확산 운동을 하죠. 마치 이 갑목은 단순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이 을목의 개방적인 성향으로 바뀌면서 이 성장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. 예로 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등 이 기운을 조절하지 못하면 묘진, 이 진토에서 이 추진하던 일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자묘오유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기에 항상 이 조절과 절제가 필요합니다. 자, 자묘오유의 네 번째 특징은 이 양기의 무력화입니다. 양기가 음기로 전환될 경우 이 타격을 받는 것은 양기입니다. 이 양기는 인사신해에서 출발하여서 이 자묘오유에 이르면 더 이상 그 에너지를 확장하지 못하고 음기를 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결혼 전에는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결혼 후에 자식이 생기면 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삶과 같은 겁니다. 그럼 묘월을 먼저 한번 볼까요? 이 묘월에는 갑이 이 을로 바뀌면서 이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공급하며 이 좌우 확산 기운을 증폭시켜 주지만 이 강해진 을목은 이 갑목의 근거지 기토를 상하게 만듭니다. 이렇게 양기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문제와 또 터전이 상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작용력을 겁재나 양인으로 표현한 겁니다. 자, 또 6월에는 이 경금이 신금으로 바뀌면서 이 경금은 신금을 생하기 시작하지만 이 신금은 이 경금의 짝인 을목을 공격합니다. 또 이 경금을 키워준 병화를 이 신금은 병신합으로 무력화시키면서 이 부피를 확장하는 작용력을 없애버리고 무한 응축 작용을 강화하는 겁니다. 따라서 이 경금 에너지는 쓰임을 잃어버리기에 이 경금이 6월을 만나면 좋은 사주팔자 구조를 갖기 힘들어집니다. 자, 그럼 이 자월에는 이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이 임수가 계수로 바뀌면서 또 임수는 계수를 생하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이 계수는 수렴작용을 억제해야만 하기에 임수가 필요로 하는 정화를 무력하게 만들어 이 임수의 작용력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. 또 임수를 생하던 경금도 이 계수의 발산작용으로 이 경화작용을 하지 못하기에 임수는 더욱 무력해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5월을 볼까요? 이 5월에는 병화가 이 정화로 바뀌면서 이 병화는 정화를 생하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이 정화는 병화가 필요로 하는 신금을 극하고 이 병화를 생하던 을목은 이 정화의 수렴 작용으로 쓰임을 잃기에 병화 에너지는 무력해집니다. 자, 이것이 자묘오유에서 이 양기가 음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양기가 상하는 이유입니다. 명리에서 진술충미의 영향력은 지대하며 이 작용력 또한 광범위하기에 진술충미 이론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
이런 이유로 의견이 분분한 이 묘지와 고지조차도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실정이죠. 여기에 십신인묘, 이 왕자인묘 등 파생 이론들까지 난무하며 이 사명논리도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습니다. 그럼 이 진술충미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, 이 삼합의 마감입니다. 이 진술충미에서는 삼합운동을 마감합니다. 이 십간이 지지에서 무령을 완성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공간이 이 진술충미이기에 물질 공간이죠. 삼합운동의 마감은 인간의 실생활이나 이 명리 관점으로 매우 중요합니다. 물질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또 금전을 상징하기 때문인데요. 이런 이유로 진술충미에서는 물질과 육체의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두 번째, 이 진술충미는 계절의 전환점으로 또 방합의 마감입니다. 진술충미는 이 삼합을 마감하고 물질을 저장하는 것 외에 이 계절을 마감하고 새로운 계절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 환경, 공간의 특징을 조절, 마감하여 이 새로운 시공간으로 변화하려고 준비하는 거죠. 예를 좀 들어볼까요? 이 진토는 겨울을 마감하고 이 봄의 기운을 억제하여 또 여름으로 전환을 유도합니다. 그럼 이 봄에 사용하던 에너지들은 조절되고 축소되고 또 여름에 필요한 기운들이 증가합니다. 진월의 수기의 쓰임은 마감되고 이 목기의 쓰임은 조절이 되며 또 화기의 쓰임이 증가합니다. 이렇게 운에서 토를 만날 때는 십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읽어야 합니다. 이 계절의 변환 역할을 담당하는 토는 계절의 마디마디마다 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, 이 명리로는 방합이나 방국이라 부릅니다. 방합이나 방국으로 불리는데, 그럼 인묘진의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? 인에서 양기가 동하고 이 묘에서 갑이 을로 바뀌고 또 진토에서 을을 저장합니다. 이 시간의 장단으로 살피면 이 삼합운동은 9개월이고 이 방합은 단지 이 3개월에 걸쳐 이루어지기에 이 물질의 크기를 비교하면 삼합운동이 3배 큰 것이죠. 술을 숙성하는 과정에 비유하면 이 3개월과 9개월은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세 번째, 이 진미술축은 물질을 담고 저장하는 곳입니다. 이 토의 작용 중에서 의견이 분분한 곳으로 이 삼합을 마감하면 진술축 및 토에는 물질이 저장됩니다. 문제는 이 토 속에서 십간은 서로 다른 작용을 하기에 기운이 마감될 수도 또 전환될 수도 또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진술충미가 물질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지 이 기운이 쓰임을 잃고 마감하는 묘지에 들어가는 것인지 확실하게 구별해야만 합니다. 진술충미가 고지 역할이면 이 속에 있는 물질을 반드시 꺼내서 써야만 하기에 그 작용이 끝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묘지는 물질이 완성되어 기운이 소멸되기에 재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네 번째, 진술충미의 시공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. 이 진술충미의 시공간을 한번 살펴볼까요? 시공간이란 이 진월의 시간과 그 시간에 어울리는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. 각 계절은 시공간이 상이하고 그 시공간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.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해하려면 이 지장간을 살피면 됩니다. 예로 진월의 시공간을 이해하려면 이 지장간에 있는 을개무 세 글자를 살피면 됩니다. 무토 위에서
개수의 발산작용으로 을목의 자후확산 에너지를 확장시켜야만 하는 시공간입니다. 물질로 비유하면 이 온기를 끌어올리려고 을목 새싹을 무토 위에서 키우는 겁니다. 농사로 비유하면 이 모내기와 같은 물상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미토를 가볼까요? 이 미토에는 정을기가 있습니다. 이 정화의 수렴 작용으로 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.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열매를 완성하려면 계속 성장만 하려는 이 을목 에너지를 억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. 열매로 단단해져야 하는데 이 새싹처럼 자꾸 성장만 하겠다고 우기면 열매를 완성할 방법이 없습니다. 따라서 이 미월의 시공간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작용을 해주어야만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수월의 지장간에는 신정무가 있습니다. 열매가 완성 저장되고 이 정화는 이 신금에 이 열기를 가하여서 딱딱하게 만드는 작용력이 이 무토 위에서 이루어집니다. 농사에 비유하면 이 가을의 길가에 이 고추를 펼쳐놓고 말리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. 열매에 열기를 조금이라도 더 주어서 저장한 후 겨울에 튼실한 새 뿌리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공간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축토를 볼까요? 이 축월의 지장간에는 개신기가 있습니다. 개수는 계속 발산 에너지를 키워가고 이 신금은 파작용으로 딱딱했던 시종자를 부들부들하게 바꾸어야만 하는 시공간입니다. 농사로 비유하면 이 겨울에 땅속의 콩이 콩나물로 바뀌는 과정이죠. 이렇게 각 시공간이 주는 의미는 사주팔자를 이해하는데 극히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점입니다.